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3분기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회사 측에서 내놓은 4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밀렸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4분기 블랙의 출하 계획에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4분기 블랙의 판매량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실적 또한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엔비디아발 이슈보다도 시장이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한 이슈는 테슬라 이슈인데요. 테슬라가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HBM 제품인 HBM4 주문을 요청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 중 한 곳을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고요. 양측 모두 시제품을 개발 중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주의 향방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올 11월 코스모 신소재에는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 대선 이후 전방 산업의 불확실성 증가로 매출 확대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마 콘덴서입니다. 이 종목 역시 최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사마 콘덴서에 대해서 전방 수요 부진 장기화에 따라서 MLCC 중장기 성장 역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30%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오리온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오리온을 두고 4분기부터 유의미한 성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전망 맑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커머스, 창고형 매장 등 성장 채널로 판매처를 확대하면서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 선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으로 넘어온 이 중요한 길목에서 오전장을 함께 복귀해보고 또 남아있는 오후장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이 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날보다도 오늘 오전장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무척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세의 움직임들이 연출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이 시간 현재까지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승세로 반전되긴 했지만 3일째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전장에 연출이 됐었죠. 이렇게 가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상승의 요인 또는 하락의 요인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가 하방 경직성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나름대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는 거죠. 또한 하이닉스 역시 1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주는 이러한 요인들이 여타 IT 소부장이라든가 전반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됐던 종목들을 반등을 이끄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도 알테오젠의 경우 여러 부정적인 그런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20%까지 급락하고 최근 들어서 한 5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바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와는 달리 하락세가 지속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소위 트럼프 수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이런 조정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동안 가장 큰 피해주 중에 하나였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재건이라든가 금융, 지주사 이런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방향성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약보합 수준 그리고 삼성전자가 1% 넘게 현재 구간에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불확실성의 제약바이오주 오늘 약세 뛰는 종목들 상당히 많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저희 오후장에는 좀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가봐야 될까요? 네, 오후장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안정적인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2465포인트가 5일선이 되겠는데요.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바로 엔캐리 자금 청산에 따라서 급락이 연출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반등을 주면서 바로 이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시점들 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575포인트부터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2700을 회복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한 차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9월 달이었죠. 9월 달에도 순간적인 급락을 하고 2493포인트 저점에서 그 다음날 갭상승과 더불어서 2537포인트에서부터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바로 2680까지 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 지난 금요일 날의 저점이었던 2390에서 바로 월요일 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의 영향을 받으면서 2437포인트를 저점으로 5일선을 지금 계속해서 올라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이 내려오고 있는 21선과 그리고 또 매물대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2550선이 단기적으로 저항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5일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이 코스피 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기보다는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됐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이렇게 8월 달에도 급락한 이후에 5일선을 바로 올라타고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또 9월 달에도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5일선을 타고 올라오면서 9월 달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좀 컸었는데요. 지금은 지난 금요일 날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668포인트를 저점으로 오늘도 또 한 번 흔들리면서 672포인트, 다행히 670 또는 668, 이 저점을 훼손되지는 않았지만 이틀 연속 5일선 위로 올라타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코스피 시장을 봤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은 거래대금이 감소된 상태에서 5일선 위로 올라탔다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오히려 코스피보다도 더 증가를 해주면서 5일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이 지난 주말 그리고 주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2.0 수혜 관련한 종목들 중심의 순환매였다면은 어제와 오늘부터는
트럼프 2.0 수혜주와 그리고 그동안 피해 내지는 소외되었던 이런 종목들의 공방들이 연출되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피해 관련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을 이용해서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들, 그리고 트럼프 2.0 수혜 관련한 종목들은 단기간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지력을 확인하시면서 저점에서의 어떤 분할 매수 전략, 이렇게 병행해 나가는 전략이 조금 더 오후장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5일선, 코스닥은 668포인트 선 하방 지지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살펴보면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 안에서도 순환매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 이번 주 계속해서 강했던 방산 쪽 오늘 약세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오후장에는 좀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공략주 선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는 확전이냐 아니면 종전이냐,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는 전쟁 관련주들, 그리고 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니까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 그동안 다른 여타 종목들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았던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도 아주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특히 이 재건 섹터 중에서 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한미글로벌을 여기서 20% 이상 급등하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바로 HD 현대건설 기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도요, 이렇게 한번 크게 급등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이 이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국내의 업황 회복 지연 등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적자로 전환됐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예상치에 조금 부합하지 못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도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2025년부터 전체적인 이러한 그 경기 부양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종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본격적인 재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다,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상승의 모멘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7월 달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가 급등세를 한번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하락을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이 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을 잡아준 것이고, 그리고 직전에 요 상승을 보여주었던 요 고점의 자리들, 5만 5천 원이 되겠는데요.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주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이제 이탈가는 5만 5천 원을 잡으시면 되겠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갭상승이 연출이 되면서 도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6만 원에서부터 6만 원 정도를, 6만 5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매수에 어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바로 직전의 고점이 6만 6천 원입니다. 이 자리를 빨리 돌파를 해 주어야만 바로 직전에 있는 6만 7만 1천 원짜리 이상을 돌파하러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그렇게 크게 많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오후장 2시 이후에 6만 원에서 6만 500원 사이에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의 오후장 탑픽 종목은 HD 현대건설 기계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파트너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무료 교육방 참여해 주신다고요? 네네. 계속 뭐 장 시작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시장의 이슈라든가, 그리고 어떤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관심 섹터나 종목들 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사실은 대단히 우리가 매일같이 수능을 치르는 것처럼 고차원적인 이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고 내가 원하는 어떤 시점 또는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왔을 때 대응에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시장의 어떤 그 순환 흐름이 연출된다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차분하게 저와 함께 밴드에 입장하셔서 같이 시장 공부하시고 종목도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적절한 대응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핫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그리고 관련주까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핫스탁은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오전장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후장에 좀 상승력을 살짝 키워가면서 여러 가지 좀 상승 이슈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이슈들도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면 이제 밸류업 관련 종목들로 이제 두산이나 이제 롯데지주 그리고 HD 현대 이제 이런 이제 금융이나 이제 지주 회사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세일가스 관련 자원 개발 관련 종목들이 또 최근에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섹터들도 이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내년도에 이제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력,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나오면서 이제 에코프로 관련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이 좀 일정 부분 다시금 이제 상승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이슈들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또 이슈들도 추가적으로 오늘 세 가지 더 살펴보면서 관련 종목들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우리 시장 안에서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섹터와 테마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 테마와 섹터씩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반응해줍니다. 관련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공급을 요청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원익홀딩스, 펨트론, 테크윙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자율주행입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급물살을 타고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i3 시스템, 에이테크 솔루션과 같은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지 파트너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하루는 방산, 하루는 우크라이나 재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파트너님, 우크라이나 재건 쪽 어떻게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우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네. 이제 불거지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불거지면서 시세 고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현지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저녁쯤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간 외로도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건으로 내건 것이 일단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되고 또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것은 배제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점령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이런 4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 분할에 대한 협상 이런 것들을 좀 할 의지는 있다라고 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대화하고자라는 의지는 있다라고
이제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이슈적으로만 좀 강력한 수급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종목으로 한미글로벌을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이제 SNS 참여하시면 이런 이슈들을 제가 아직 오전장에 빠르게 장 시작할 때 제공해 드린다. 그래서 오늘 한미글로벌을 제가 여러분들께 딱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게 오늘 처음으로 일단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에 지금 엮인 그런 종목이고 단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내보내면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롭게 부각받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강한 시세를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가 그대로 쭉 좀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들먹이면서 또 한 번의 강력한 수급을 만들어내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 공사, 기획부터 설계 감리, 사후 관리, 건설 관리 업무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주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를 전초 기지로 삼고 또 영국 자회사 K2그룹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진출을 할 것이다라고 언론 보도로 밝혔고 또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적절한 현지 기업이 있으면 뭐 M&A 추진하는 것도 모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초반에 좀 강력하게 초반에 상승이 나올 때 한 17,000원 초반, 한 16,000원 후반대에 이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잘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에 놓여져 있겠죠. 근데 이게 시세가 딱 이대로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후장에 시세가 윗꼬리로 눌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정도까지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양봉 흐름이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그 양봉 흐름이 나오고 만약에 내일까지 오늘 종가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3일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근접 저항 라인이 29,000원 정도 라인인데 만약에 내일 여기에 저항을 받고 일정 부분 조금 주춤거리면서 이후로 3일 정도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린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조정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조정을 받는다면 15,700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조정받지 않고 내일 하루 더 양봉 흐름을 만든 다음에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양봉 3개 정도, 음봉 3개 정도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고점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매수 타점을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세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한번 봐보시고 만약에 내일 이후로 만약에 살짝 조정을 받게 된다면 3음봉 정도 나왔을 때 저점에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23,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나 추가 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29,00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23,000원 정도 자리까지 목표를 삼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는 이슈다. 지속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이슈이고 그 중에서는 한미글로벌 꼽아주셨는데요. 오전에 파트너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권이실 겁니다. 좀 신규 접근해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흐름 한번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서의 이슈는 좀 미미하고 반응이 테슬라 쪽에서 좀 새로운 뉴스가 들려오거든요. 네. 부장님. 네,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어제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는 시간으로 조금 하락이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쪽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이슈는 테슬라가 이 슈퍼컴퓨터 도조의 성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HBM인 HBM4 공급을 요청했다라는 언론 보도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강력하게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한 이유는 일단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을 조금 고도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슈퍼컴퓨터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테슬라의 6세대 HBM, HBM4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나 중기 정도에 아마 이제 시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에 이제 호황이 이 HBM이나 어떤 이런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호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조사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이 직접 회로 매출과 반도체 설비 투자 등이 올해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제조 사업 주요 지표가 요 투자 등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이 전부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세를 보인 이유가 인공지능이나 이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성장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고 또 시즌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성장력이 4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일단 이 글로벌 전자산업협회 SEMI와 그리고 시장 조사업체인 테크인사이트가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도 조금 양호한 기조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크윙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머니홀딩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ISC라는 종목을 살펴볼 겁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다시금 또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막 바닥권에서 양봉하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용 러버 소켓을 이제 개발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고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와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이 테스트 솔루션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신경망 처리 장치 MPU와 그리고 이 저지연 고대역 메모리 테스트 소켓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HBM 수요나 아니면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회사의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 올해부터 벌써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적인 성장이 내년까지도 이어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SIC가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47,5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력은 55,500원 정도 일단 예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한다면 중기적으로 73,0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는 ISC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입니다. 자율주행이고요. 뭐 트럼프발 규제 완화 이런 이야기 지속되면서 자율주행 계속해서 좋네요, 파트너님. 네. 네. 자율주행 이슈 이것도 뭐 이번 테슬라 이슈의 좀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그 슈퍼컴퓨터를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유가 자율주행 기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요. 또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것을 진짜 완화하게 된다면 현재 업체당 연 2,500대 정도 수준으로 자율주행차를 허가를 냈었는데 이제
업체당 10만 대로 일단 확대를 하고 또 반드시 운전자가 앉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어느 정도는 좀 완화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될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단 자율주행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인 전방 표시 장치와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도 이제 개발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현대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 모셔널에 이 모셔널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인포테인먼트랑 모니터를 공급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전자장비 쪽에서 아무래도 좀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 자동차 부품주들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게 된다면 모트렉스가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400원 정도 지금 딱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밑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 조정을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1,60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시세가 죽어갈 수도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번 정도 이제 뿜어준다면 12,700원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근데 시세를 조금 더 강하게 주면서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게 된다면 14,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율주행 안에서는 모트렉스 파트너님께서 꾸준하게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매매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투자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숨은 좀 돌렸습니다.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오늘장 전체를 놓고 보면요, 상반기를 주도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쉽사리 고개를 못 들고요. 거기에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하락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 좋았습니다. 실적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약간 아쉽다는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 알테오젠까지 머크발 호재도 연이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좋은 소식들은 나오곤 있는데 잘 반영이 되질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1313 챌린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의 연속성이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단기 포트로 일주일간 매번 새롭게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내에서도 매일매일 전략 수정을 통해서 리뷰 시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두 종목 이렇게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이 시점에선 어떤 종목이 유효한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바로 2주차 종목들 열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 나와 있습니다. 수익률 8.57%, 목표가 24,700원 넘기면서 익절 처리됐습니다. 피로피트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 수준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2,2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장 현재 2,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오늘 리뷰 시간에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나 추세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장 기준으로 오후장 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 정도 상승 중이고요. 수익률은 2.5%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보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수익률이 3.19% 나와 있고요. 19일에 들어간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서진시스템입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1%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서진시스템은 ESS 분야가 굉장히 미래 먹거리로 유명하기도 하고 내년도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오늘 장의 낙폭은 한 6, 7% 정도로 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진입 시점이 좋아서 그런지 수익률 자체는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들어간 종목들 두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세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0.75%권 잘 유지가 되고요. 오늘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1% 이내 소폭의 하락세로 하락폭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보겠습니다. 이 대주전자재료의 수익률은 3.16%입니다.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목표가를 91,200원으로 당시에 잡아주셨거든요. 오늘장 이세 없는지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종목들 쌓여 있고요. 현재 누적 수익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16.3%입니다. 물론 어제보다는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13% 이상에서 잘 놀아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주간 수익률 13%에 도전하고 있는 1313 챌린지 일단 2주차입니다. 저희 누적 성공률 16%, 지금 13%를 살짝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추가적인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1313 챌린지가 내일이면 마지막이죠. 현재 수익률이 한 16%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시장의 반향에 따라서 목표가를 달성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장보다도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대비해서 1313 챌린지 안에 종목들 서진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1313 챌린지 2주차 마무리되는데요. 파트너님께 일단은 1주차 종목들 점검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일단 추가 점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존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했던 종목들 한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옵틱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중에 저가 3%까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 조정은 굉장히 유의미한 조정으로 보시면 돼요. 건강한 조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상승 파동 1차 파동 상승 파동 이후에 제가 좀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하락 파동 이어졌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조정폭이 짧았습니다. 분봉 정도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이제 1분봉이라서 좀 띄엄띄엄한데 한 5분봉 정도로 볼까요? 5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3%까지 하락했다. 이 하락폭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것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추세가 다시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을 거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우리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은 필옵틱스와 좀 반대되는 흐름이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72%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격을 모아가고 있어요. 이평선이 조금 큰 추세로 확인했을 때 자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저가와 저가를 올리는 상승 추세와 고점을 슬쩍 내리고 있죠. 이 하락 추세 이어서 삼각수렴이 이어지고 있고 그 삼각수렴 안에서의 변동폭은 크게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간 이후에 강한 반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 조금은 아쉬워요. 하지만 이격을 좁히고 있는 과정에서의 변동폭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이 빠르게 올라온다면 2,300원 이상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으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 흐름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격이 5일선, 11선, 21선, 60일선까지 이격을 좁혀주면서
추후에 반등이 이어진다면 좀 더 강력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까지 여러분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장중에 4% 이상 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이었죠. 분봉 흐름으로 조금 놓고 보시면 개장 초에 강세 흐름이 이어서 그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장중에 변동폭이 컸었는데 오늘 흐름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셨을 때 저가와 저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아도 계속해서 밑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강세 유지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 HD현대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현대 인프라코어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급등 화살표 이어서 등대 화살표죠. 이어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이 7,10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무난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분봉 장중이 좀 많이 눌렸습니다. 하지만 저가에서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까지 좀 더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대웅제약은 조금 아쉬워요. 오늘 12만 9천 원대를 이탈했는데 일봉 기준으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주전자 재료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강한 반등 이어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계속해서 내일까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안에 편입한 종목들은요, 이렇게 매일같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세워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리뷰 파트너님께 도움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함께하는 이 QR코드를 참고하셔서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종목별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 시장 상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님과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는 1313 챌린지입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오늘 좀 공략해 주실 만한 또 두 가지의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HPSP와 모트렉스가 있습니다. 자, 이 HPSP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HPSP는 글로벌에서 이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어닐링 고업 수소. 자, 보시면은 이 ST와의 소송전이 마무리가 됐어요. 특허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HPSP가 승소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ST는 패소한 이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이 HPSP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단기간에 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와중에 이 종목이 4분기에는 로직 파운드리랑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4분기 매출 실적이 역대 최대 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고압 산화 공정 HPO 인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 4분기의 실적은 상승할 최고치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기술적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PSP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죠. 저가를 올리는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승 추세의 저점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77%라는 상승 이후에 1%라는 이제 상승세로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이 상승 채널에서의 하단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반등세가 이어지게 됐을 때에는 무난하게 추가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짧게 28,000원이죠. 짧게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이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법안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방침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구글의 자회사죠. 이제 웨이모와 로보택시 위탁 생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현대차가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를 글로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제 기술 업체에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또한 이 모트렉스 또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의 흐름들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9,200원을 터치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저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큰 추세로 보시면 이 종목 굉장히 하락 추세가 깊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 1월부터 최근 8월까지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으로 넘겼죠. 이렇게 이 하락 추세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넘겼을 때 이렇게 기준선과 하락 추세를 넘겼고 1차 하락 추세를 한번 넘겼고 다시 한번 추가로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이제 횡보 혹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를 올렸습니다. 보시면 추세를 이제 하락 추세를 넘기면서 저가와 저가를 올리는 상승 추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단에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 이 MACD 오실레이터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조정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조정을 받지 않고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보시면 이 저가를 터치했을 때 이 부분이죠. 2024년도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침체 구간에서의 골든 크로스가 이어졌고 그 이후에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스토캐스틱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된 이후에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급등 이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급등 이후의 눌림목, 자 보시면 급등 이후의 눌림목, 반등의 초입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흐름 보시면은 이 5일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종 자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거기다가 신성장 동력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수급 한번 보시면 수급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종목별 투자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집세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반등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목표가는 12,300원, 손절가는 만원대로 짧게 잡고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편입해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마켓나우 3부 파트너님들의 의견이 좀 동일하시네요. 모트렉스 박 파트너님에 이어서 이용철 파트너님도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HPSP 역시나 1313 챌린지 안에 2주차 마지막 종목으로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여부는 내일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파트너님,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뚜렷한 주도 업종의 부재, 거래 대금 반등도 여전히 좀 미미합니다. 오후장 저희가 어디에서 좀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오전장 이후에 오후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장에서 주도주를 내가 찾는다라기보다는 업종별로 업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장주들 혹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면 현재는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테마별로의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편입을 하신 다음에 주도주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공략을 위해서 일부 현금 비중 또한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 과거에는 굉장히 디커플링이 되었지만 현재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절대 약하진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셔도 좋으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유지해 주시면서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QR 참고하시면 이러한 전략 상황들 매일같이 제가 장 끝나고 계속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앞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들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시장 전략들 모두 다 참고해서 앞으로 전략들 제대로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부 유효한 테마들과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해볼 시점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용철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양지수 상승부에 들어와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일단 남아있는 한 2시간 남짓 대응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